자, 그러니 갑시다. 이재명 정부는 신뢰할 만한가? 어? 나는 신뢰 못할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한 두세 달 만에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한 5,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천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여튼 어쨌든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 이거를 좌파 유튜버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존나 똥구녕 빨더라고. 아, 구역질 나 죽겠어. 주가가 왜 5천까지 갔는지 왜 6천까지 갔는지 몰라? 이거를 이재명이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래. 무슨 정치 정책이 1년도 안 됐는데 꽃을 피우냐. 어? 6천까지 올라간 이유는 외국에 작전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 아니야. 우리나라 주식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의 거의 60%에서 7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20%인가가 기관, 한국 기관이 잡고 있고 한 10% 정도가 개미 투자란 말이야. 우리나라 주식의 가격 결정은요, 외국 투자가 합니다. 야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야들이. 그래서 주가를 뻥 띄웠다고. 띄우니까 그때부터 뭘 하죠?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개미들이 왜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있었어. 집 팔려고 강요는 안 하지만은 부정투기 수당이 특혜가 있으면 회수할 것이다 해서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했다고. 저출산 고령화로 부동산 매매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야 빨리 집 안 팔어? 1가구 2주택 이 새끼들 너희들 그 세금 존나 때린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지금. 안 팔려. 안 팔려? 그럼 세금 폭탄 맞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거죠? 결국은 집을 똥값으로 내놓던 경매는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또 떨어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 쪽에 있던 돈들도 나오고 부동산 투자할까 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부 다 주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외국인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 아, 여기에 타볼까?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오른 거야. 대통령도 집 팔고 주식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근데 이거 집 안 팔았다며? 매물로만 나왔지 팔리지도 않았다면서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소문이 돌자마자 어떻게 한 거죠? 한국에 또 이재명 빨아주던 또 젊은 지지자들이 나도 대통령 따라서 하면서 어떻게 했죠? 존나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이란 전쟁이 나면서 팍 꼬꾸라졌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투자자들은 이란 전쟁이 났을 때 한국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걸 모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이란 전쟁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이 나면은 한국의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걸 모를까? 알 거 아니야. 이번에 트럼프 측근들 이란 전쟁할 때 막 미리 선물 드론 회사에도 투자하고 뭐 선물 거래 석유도 막 투자하고 돈 많이 벌었다며. 자, 그런 애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때 몰랐을까? 미리 분위기만 잡아서 띄워놓고 외국 애들이 가격 띄워놓고 이재명이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명분은 그거예요. 부자들을 너희들 안 된다. 1가구 1주택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주겠다. 명분은 존나 아름다워요. 근데 하필 이 시기에 그렇게 터뜨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집값이 폭락한다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대. 이거 완전 토끼몰인데? 하필이면 요 시기에. 그리고 이란 전쟁이 빵! 외국 투자자들은 벌써 개미들이 들어올 때 돈 갖고 튀었어. 그리고서 어떻게 됐느냐? B2.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임대 안 나가고 하면서 망하고.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그리고 또 세금으로 또 둘겨 팬다고 하니까 세금. 우리 집도 임대 사업해요. 부모님이. 근데 그거 돈 안 남습니다. 세금 무지막지하게 때려 맞거든요. 1년 12개월 동안 들어오는 임대 수익의 4개월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하면서 8개월치 받는 임대 수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8개월치 소득으로 12개월을 먹고 사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나마 우리 집은 상태가 좋아. 왠지 알아요? 부채가 없어. 그런데 대부분 건물주들이 부채가 있거든요. 그럼 부채에서 원금 이자 갚는데 세금까지 폭탄 때려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마 거긴 지금 적자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건물 때문에 망해요. 부자라고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꼬마 빌딩 4층짜리 5층짜리 있는 사람은 그래 건물 가치가 부동산 가치는 몇십억 대. 근데 그거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우스 푸어예요. 집만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미 임대 사업이 다 망했거든. 배달업으로 다 돌아가고 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상업 임대가 거의 안 됩니다. 공실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00% 임대도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러한 상태에서 거의 임대 수익의 4개월치는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한 달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고 삽니다. 간당간당 살고 있어. 근데 여기다 세금 폭탄을 때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나이 든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거지가 돼버리고 젊은 세대들은 주식 투자로 다 거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청년서부터 장년층 모든 전 계층이 다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지금 다 망할 것 같아. 상반기 비투금 미수급이 2조 대가 됐다. 역대 최대 역주행하는 개미 비투 해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4월 20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장이 바뀔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은행장의 부인은 미국 국적, 자식은 영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특이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어저께 쿠릴타일 방송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아마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궁금한 사람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신현송이라는 사람을 임명한 거는 결코 한국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금융을 지금 영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